오케이, 시작해볼까? 네. 오늘 어떤 거 준비한다 했지 내가? 녹서스. 바로 녹서스. 아하. 웅장하지? 로고부터? 남자의 상징. 그치. 녹서스. 뭔가 좀 듬직하고 근데 또 뭔가 악의 세력이 꾸물꾸물할 것 같은 음침한 기분도 들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오늘은 녹서스를 알아볼 건데, 녹서스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내가 좀 애정이 있어. 왜냐면 내가 녹서스 인물이 멋있어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시작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애정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매우 주관적인 스토리 설명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게임과 무관한 사진 자료가 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 자, 오늘은 녹서스를 알아볼 거야. 녹서스 지금 지도를 보면 굉장히 척박하잖아? 저번에 데마시아 했을 때랑 좀 많이 다르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지리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녹서스의 정책 또한 이 지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 지리를 타서 녹서스의 정책이 변화하고 바뀌고 적용되게 되는지 오늘은 알아볼 거야. 일단 우린 이 인물을 알아야 돼. 산우잘. 이 산우잘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굉장한 공포정치의 대가, 무력의 왕. 이 녹서스의 황무지를 혼자서 개척해가지고 이 일대를 자기 산하로 다 만들어버린. 그래서 이 산우잘이라는 인물이 제국을 건설하고 이 제국 위에다가 자기의 신념을 세우는데, 이 신념이 뭐냐면 나는 굉장히 자기 자신은 되게 명예롭다고 생각해. 나는 이 명예로운 제국을 건설했고 나는 이로써 내 신념을 지킴으로써 내 사후세계에는 신으로서 강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신의 세계에서 또 통치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죽었어. 탈진합니다. 탈진을 해서 죽었어. 근데 기대했겠지? 근데 이제 자면서 이제 나 죽는다 해. 나 이제 죽는데 이제 눈 뜨면 딱 그 발알라가 있겠지? 이러면서 딱 눈을 떴는데 쉣, 웬 묘비가 빡빡빡 꽂혀있고 뭐 스멀스멀한 이상한 안개가 막 펼쳐져 있는 이상한 황무지에 도착한 거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선 황당한 거지. 내가 황무지를 개간했는데 또 황무지야. 이 조졌네 이거 이러면서 좆됐네. 어떡하지? 근데 얘는 또 어떤 인물이야? 그 황무지를 개간한. 그렇지, 황무지를 개간한 미친놈이지. 여기도 개간하기 시작해. 사후세계의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해. 그래서 실제로 이 사후세계에 있는 안개들이며 언어를 습득해서 강령수를 배우게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은 자의 소생을 발동할 각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의 목적은 다시 현실 세계에 강림하는 거였어. 왜냐면 여기서 힘을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양산형 웹툰 보면은 그런 내용 많잖아. 우리가 다른 세계로 가서 힘을 키우고 있던 애가 갑자기 내 현실 세계로 돌아와가지고 다 썰어버린다. 이 산우잘도 그걸 꿈꿨어.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전쟁 법사들, 전쟁 마법사들을 귀에다가 속삭인 거야. like 느조스 마냥, 와우의 느조스 마냥 속삭인 거야. 날 살려, 날 살려, 날 살려. 법사가 뭐지? 누굴 살리래? 그럼 얘가 이제 또 속삭여. 날 살리면, 날 살리면, 날 살리면 힘을 줄게, 힘을 줄게, 힘을 줄게, 힘을 줄게 해야지. 전쟁 법사잖아. 전쟁 막 일으키고 이권 싸움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딱 약간 얘네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마치 나에게 소리를 들려주는 것처럼 신에 계시다 했겠지. 그렇게 해서 막 소환을 해. 저거 와우야. 저 와우 흑마법사 소환 관문이거든. 저 막 소환을 해. 소환을 했는데 죽어. 소환이 됐는데. 됐는데가 아니야. 그러면 소환을 했는데 그 마법사가 죽어? 아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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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정확히는 어떻게 된 일이냐면, 소환을 했어. 소환까지는 성공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산우잘, 이 공포정치의 대가라 했잖아. 소환했는데 얘들 말을 안 따라. 그래서 옷 갖고 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막 이만한 애가 진짜 막 고스트 뿜뿜하면서 막 주변에 안개 떠다니고 이런 애가 나와가지고 옷 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줘야지. 이 새끼가 날 찢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옷 갖다 줬어. 무기가 없네. 무기를 뭘로 쓰지? 너 갈비뼈 쓰자. 뿍! 너 갈비뼈 좋아 보인다? 뿍! 야, 너 두개골 좋아 보인다? 뿍! 이걸로 이제 압축해서 무기를 만들어.
그렇게 해서 모데카이저라는 챔피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 그럼 산후자리 모데카이저야? 얍. 야 개센 놈이구나. 그치. 예, 저 지금 오른손에 들려있는 거 있지? 예, 저게 마법사 갈비뼈랑 두개골이랑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만든 무기. 그래서 모데카이저란 챔피언이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사실상 뭐 이때 당시 모데카이저, 그러니까 산후자리, 녹서스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이제 녹서스 제국의 기틀, 그러니까 근간을 마련한 건 사실상 모데카이저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 모데카이저는 불멸의 요새를 세우고 그 불멸의 요새에서 시민들을 똑같이 탄압과 공포 정치를 펼치면서 이 일대를 다시 한 번 더 평정했다. 그렇게 이 주변은 전부 다 황무지, 폐허가 된다. 굉장히 낯이 익은. 굉장히 낯이는. 그치, 발더스 게이트의 사진이지. 사실 나도 이게 내 상상 속의 그림을 이게 갖고 온 거지만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아. 왜냐면 모데카이저의 근간 자체도 강령술이고, 그리고 이 발더스 게이트 이막이잖아. 이막의 배경도 그쪽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솜 장군이랑 비슷하지 않나? 모데카이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제너럴 솜이랑. 아무튼 이제 뭐 영원한 권력은 없다고 하잖아. 영원한 권력은 없지. 모데카이저 최측근이 있었어. 근데 딱히 이름이 불리지 않고 뭐라고 불렸냐면 보라색 피부를 가진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모데카이저의 오른팔이 있었거든. 누구냐면 바로 르블랑. 르블랑이 이제 모데카이저의 오른팔로 있었는데 진짜 아무런 이유가 없어. 사실 이거는 떡밥인 것 같아. 아직 뭔가 얘가 모데카이저를 배신한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 근데 르블랑이 모데카이저를 배신하기로 결심해. 근데 얘는 얘 혼자서 결심했다고 해서 자 오늘부터 모데카이저를 배신할 거야 했으면 뭐 바뀌는 게 없잖아. 그럼 처음 뭘 해야 돼? 주변 사람을 모아야지. 그치, 사람을 모아야지. 근데 그냥 사람 모으면 안 돼. 저기 지나가는 뭐 노숙자 한 명 이렇게 데리고 와도 모데카이저한테 대항 못 하잖아. 좀 센 애를 영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마을에 웬 괴물이 있대. 근데 이 괴물한테 당하면 피가 다 빨려 죽는데. 그래서 얘 좀 강한 것 같은데? 해서 블라디미르를 만납니다. 블라디미르를 만나. 그래서 이 블라디미르랑 거래를 해서 르블랑과 블라디미르가 단결하게 됩니다. 이 단결을 진행을까지 좋았어. 자, 그럼 이제 뭘 해야겠어? 계획한 걸 실행해야지. 그치, 계획한 걸 실행해야지. 근데 그 계획한 걸 실행하려면 우리의 계획에 동조해줄 사람들이 필요해. 그렇게 검은 장미단이 탄생하게 된다. 이 검은 장미단은 이제 계속 녹서스의 역사에 대대로 손을 뻗치는 아주 중요한 그룹, 단체로 성장하게 돼. 자, 그렇게 해서 검은 장미단까지 결성했어. 이제 제일 좋은 건, 권력을 무너뜨리기 제일 좋은 건 아래서부터 흔드는 거야. 선동과 날조가 제일 중요하거든, 사실. 이 무너뜨리려면. 그래서 이 선동과 날조를 어떻게 하냐? 녹시 부족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녹서스 땅, 그러니까 녹서스라고 이름 붙여지진 않았지. 일단 그 녹서스 땅이 될 예정인 황무지의 유목민족인데 워낙 탄압을 받다 보니까 얘들도 이제 어느 정도 빡쳐 있어. 약간 호전적인, 약간 호방한 부족이야, 애초에. 근데 이런 모데카이저의 공포 정치에 이미 담이 쌓인 만큼 쌓였어. 거기에다가 이제 검은 장미단이 가서 입김 한 방 훅 하고 불었을 뿐이야. 그때 이제 녹시 부족이 대규모로 들고 일어나서 이 녹시 부족에 한 명이 들고 일어나니까 두 명이 들고 일어나고 그 옆에 있던 또 지켜보던 애가 또 들고 일어나고 해서 점점 새가 불어나서 결국엔 녹시 부족과 르블랑, 블라디미르를 주축으로 한 검은 장미단이 모데카이저를 처치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멸의 요새를 점거하게 되고 이거야? 이게 이제 녹서스, 지금 현재 녹서스의 모습이야. 이 불멸의 요새를 점거하고 이 땅을 수도로 삼아 녹서스라는 나라가 재건되게 된다. 그럼 결국에는 녹서스라는 나라가 재건이 된 건, 이 녹서스 제국을 세운 건 따지고 보면은 르블랑 블라디미르네. 그치. 사실상 이제 아까 녹서스라는 이름도 그 녹시 부족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녹서스라고 이름 붙었는데, 근데
나는 여기서 진짜 치밀한 스토리라고 느꼈어. 여기서 만약에 르블랑이랑 블라디미르가 집권해버렸으면 재미없었을 거야. 근데 녹서스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녹시 부족이 그런 한 자리를 차지했겠지. 근데 검은 장미단이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갑자기 사라져. 그냥 역사에 없었다는 듯이.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녹서스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됐잖아. 이 녹서스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까진 좋았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리학적으로 여긴 황무지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몽골을 좀 생각해봐야 돼. 몽골이 유목민족이잖아. 걔들이 왜 유목민족일까? 이 초원이 많다 보니까. 그치, 초원이 많고.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좀 힘들어. 땅 자체가. 농사 짓기가 좀 힘들고 뭔가 그치. 정착해서 생활하기가 사실상 힘든 나라야. 그치. 여기서만 봐도 그치. 풀보다는 바위가 더 많아 보이고. 그치. 풀보단 바위가 더 많아 보이고. 우리나라도 고구려가 딱 저랬어. 위쪽 땅은 워낙 춥고 척박하니까 이제 물자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약탈로 가져오는 거야. 이 녹서스도 이러한 환경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펼치냐? 확장 정책, 그리고 군국주의, 확장주의, 팽창주의, 제국주의. 딱 이 사진이 알맞지. 이런 제국주의의 형태를 띠게 된다. 녹서스는. 그러면 이제 녹서스한테 제일 맛있는 땅이 어디야? 대마시아. 대마시아지. 대마시아랑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냥 필연적으로 붙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녹서스가 저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상 대마시아는 가장 노른자 땅이거든. 저기서 농사 지으면 1년에 4번 수확해. 그리고 바다랑 이어져 있어서 무역도 좋아. 천혜의 요새야. 녹서스 입장에선 저기를 침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대마시아뿐만 아니라 곳곳의 모든 나라에 전부 다 확장 정책. 녹서스는 점점 성장 중. 어쨌든 녹서스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임. 딱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맞붙게 돼. 제일 처음 크게 맞붙었던 게 이제 자르반 1세와 또 등장하셨지. 자르반 1세와 이제 사이온. 이 처음으로 크게 맞붙게 된다. 죽기 전에 사이온이야 저거? 죽기 전에 사이온인 것처럼 하려고 스킨을 가져왔어. 약간 그렇게 보이는 스킨이야. 야만용사 사이온이었나? 아무튼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르반 1세랑 사이온이 맞붙게 되는데 뭐 결과는 저번에 대마시아 편에서 얘기했다시피 자, 사이온이 자르반 1세의 목을 꺾어버린다. 하지만 이것도 뭐 사이온이 일방적으로 이긴 게 아니라 자르반 1세가 사이온을 진짜 죽이기 일보 직전에 사이온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자르반의 목덜미를 잡아서 동기어진 하지. 자르반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온은 후에 어떻게 될까? 지금 소환사역국에 나와 있는 사이온의 모습이 어때? 다시 부활한 거 아니야 언데드로? 맞아. 검은 장미단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 검은 장미단이야. 검은 장미단.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야. 검은 장미단이랑 사이온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갑자기 얘를 부활시켰지? 라고 하게 될 건데, 자, 이제부터 이 인물을 볼게. 이제부터 좀 중요해. 보람 다크윌이라는 장군이야. 녹서스의 장군인데 이 사이온이 보람 다크윌의 오른팔이었어. 근데 보람 다크윌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최고의 친우이자 최고의 부하를 잃어버린 거야. 근데 이때 보람 다크윌 뒤에 있던 인물이 누구냐? 르블랑. 검은 장미단. 그래서 보람 다크윌은 르블랑을 통해서 사이온을 부활시켜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야. 르블랑은 뭐 사실 나쁠 건 없잖아. 검은 장미단이 사이온이라는 전력을 얻으면 나쁠 거 없거든. 그리고 녹서스에서 사이온은 전설적인 인물이야. 동상도 있어. 심지어 사이온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안중근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인물이 내 편을 들어줘서 부활해서 내 편을 들어주면 나쁠 거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부활시켰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사이온 궁이 어때? 돌진해서 잡는 거잖아. 근데 그거 제어가 돼? 안 되지. 잘 안 되잖아. 제어가 안 돼. 제어가 잘 안 돼. 그렇게 해서 뭐 다시 봉인했다. 약간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람 다크윌이
검은 장미단한테 지지를 받고 있잖아. 실제로 황제가 돼. 얘가 황제가 되고, 검은 장미단은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이거야. 얘들은 어느 순간 사라졌었잖아.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었어 사실. 녹시 부족 뒤에서 비선 실세처럼 안 보이는 권력으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뒤에서 계속 압력하고 있던 거야. 사실상 녹서스의 실권자였던 거지, 검은 장미단이. 그렇게 해서 이제 보람 다크힐이라는 허수아비를 세워서, 뭐 허수아비까지는 아니야. 보람 다크힐 얘도 다 계획이 있어. 얘도 약간 웅대한 계획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람 다크힐을 어찌 보면 세워두고 이제 암약하게 되고, 보람 다크힐도 검은 장미단을 이용할 만큼 이용해 먹어. 그래서 어떻게 이용해 먹냐? 아이오니아를 침공하기로 해. 번침이 싹 도는. 왜 침공하게 될까? 아이오니아의 귀중한 보물들 등이 있다. 오, 비슷해. 꽤나 비슷해. 그러니까 지금 사진 보면 어때? 보람 다크힐 사진 보면 욕망에 찬 사람. 욕망에 찬 사람. 그러니까 약간 야심 있는. 그치, 좀 더 1차원적으로 생각해보자. 늙었지. 조금 더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약간 백년초 막 이런 거. 그치, 약간 진시황처럼 100년초를 찾고 싶다 해서. 근데 아이오니아에 신비한 게 있대. 아이오니아의 그 신묘한 힘으로 그걸 찾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근데 검은 장미단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아. 보람 다크힐은 내 허수아비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오니아를 침공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오니아를 초토화를 만들어놔. 얘가 아이오니아를 진짜 초토화 만들어놔. 그러니까 아이오니아는 이제 다음에 또 설명하게 될 텐데, 얘네들은 진짜 기본적으로 평화가 깔려 있어. 애초에 이런 호전적이고 막 맞짱 까고 이런 싸우는 애들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녹서스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국주의, 팽창주의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기본적으로 엄청난 국가야.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니아는 속수무책으로 처음엔 당할 수밖에 없었어. 처음 침공당했던 것이 나보리. 나보리의 신속검. 그거 할 때. 그 나보리야. 그 나보리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아이오니아를 점점 잠식하기 시작한다. 뭐 때문에? 보람 다크힐의 욕망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사실상 거의 다 진짜 빼앗기 일보 직전이었어. 그러니까 수도 함락 직전이었어. 이제 이 인물이 나오지. 스웨인. 이때 당시 총사령관이 스웨인이었거든. 아이오니아 침공을 계획한. 그리고 아이오니아 침공을 총괄한, 그러니까 녹서스의 제갈량. 녹서스의 제갈량이 스웨인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오니아가 처음에는 좀 당했지만 어떻게 막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아이오니아도 주축으로 모이는, 누굴 주축으로 모여서 싸우게 되겠지, 녹서스랑. 이제 카르마를 주축으로 해서 아이오니아도 반격을 준비해. 근데 사실 반격이라고 해봤자 레지스탕스 일밖에 못해. 전면전이 안 돼. 애초에 군사력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카르마는 게릴라 전투를 계속하면서 스웨인을 갉아먹으려 했지만, 스웨인이 누구야? 녹서스의 제갈량이잖아. 안 통해. 그냥 다 간파해서 깨부수고 치우고 찢고 이러니까 카르마도 힘들어. 안 좋은데 상황이. 근데 스웨인은 수도 앞까지 밀고 들어와. 그래서 진짜 수도에 들어가서 수도를 먹기 직전에 갑자기 누군가 각성하게 돼. 누굴까? 이렐리아? 오! 맞아. 허허. 맞췄네. 뭐 대충 이 이렐리아가 갑자기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깨닫고 각성을 해. 그 시네마틱에서 나오지 않나?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사이온 막 나와가지고 때리고 킬덴 앞에서 막 삐죽삐죽 하다가 맞고 날아가서 이렐리아가 쓰러졌는데 갑자기 눈빛 돌변하면서. 맞아. 약간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얘가 이제 화경의 경지에 이르더니 갑자기 이게 나노마신의 주인공의 빙의를 해가지고 스웨인의 오른팔을 잘라버립니다. 오. 오른팔 맞나? 잠깐, 맞네. 오른팔. 왼팔 있네. 왼팔인가? 아, 그러네. 왼팔. 병신인가 나. 왼팔이네. 왼팔을 잘라버립니다. 왼팔을 잘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스웨인이 굉장히 당황해. 그리고 이 화경의 경지에 이렐리아가 이제 올라버리니까 4스택 풀스택 이렐리아잖아. 풀스택 이렐리아가 돼버리니까 막을 데가 없어. 이렐리아가 왕기했어. 야, 씨, 이거 안 되는데?
그때부터 녹서스가 밀리기 시작해. 아. 이 일로 스웨인은 거의 명이 전역, 게임을 명예 전역 종료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아이오니아는 승기를 잡게 돼. 녹서스를 상대로 반격의 시작. 이 반격의 시작까지 좋았는데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다크윌이 가만히 있지 않지. 그래서 다크윌이 무엇을 준비하냐? 역병을 준비합니다. 누구한테 역병을? 신지드한테 역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잠깐만, 신지드도 녹서스인가? 아야, 녹서스가 아니야. 뭐냐면 신지드는 약간 전국구야? 이제 자운편에서 나올 사실 인물이긴 해. 근데 이 녹서스랑 굉장히 긴밀한 협업 관계에 있는 콜라보레이션. 녹서스와 자운의 콜라보레이션. 해서 신지드도 이때 당시 뭐가 필요했냐면 실험장이 필요했어. 내 약물을 시험해볼. 야, 나 이렇게 좋은 화학 약품을 개발했는데 이거를 터트릴 데가 없네. 완전 쓰레기 사이코 새끼지. 근데 딱 그때 보람 다크윌이 그거 우리가 써줄게. 너는 와서 데이터만 쌓아. 우리가 살게. 너 폭탄? 내가 산다. 사. 그렇게 해서 신지드는 아이오니아를 상대로 자기의 화학 폭탄을 실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마스터이가 모든 걸 잃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 폭발을 터뜨렸잖아. 이 아이오니아 그 일대가 땅 하고 터졌잖아. 근데 거기에 마스터이의 마을이 있었던 거야. 마스터이 빼고 다 죽었어. 그렇게 되면서 신지드는 또 자기의 화학용품을 실험하고 보람 다크윌은 뭐 거의 히틀러급의 전쟁 범죄를 남겼다. 근데 뭐 마스터이도 이 일 때문에 또 이 아이오니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협을 깔고 가기 때문에 각성해. 갑자기 녹서스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 순간 1인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군대를 전부 다 쓸어버리고 다닙니다. 마스터이가 이거 알파 존나 알파로 존내 돌리면서 녹서스 군을 학살하기 시작하고 녹서스 군대는 이 마스터이를 보고 1인 군대라고 불렀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디로 가게 될까? 아이오니아와 녹서스의 전쟁,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세계대전. 그치.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역사로 봤을 땐 사실 이거는 1차 세계대전진감이야. 저기서 아이오니아에서 갑자기 데마시한테 도와줘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녹서스는 자운이랑 저기 빌지어터 가가지고 야 도와줘 이러고.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아. 그렇게 되진 않고 어떻게 되냐? 그렇게 사실 될 법도 해. 될 법도 한데 여기서 보람 다크윌에게 굉장히 반기를 든 사람이 나타나게 돼. 누구지? 누굴까? 녹서스 내에서지. 마치 르블랑이 산후자를 배신한 것처럼 가장 최측근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게 돼. 스웨인? 정답. 스웨인이. 야, 근데 여기서는 또 오른팔이 잘렸는데? 그러네. 이 양반들 보소. 방금 전에 사진은 레전드 오브 룬테라라는 게임에서 따온 거고 이거는 이제 롤 저기 스킨. 롤 기본 스킨이잖아. 그러네. 여기선 또 오른팔이 잘렸네. 어디가 잘린 거야 대체? 암튼 뭐 오른팔이 잘렸든 왼팔이 잘렸든 암튼 잘렸어 얘는. 근데 이 스웨인이 이제 반기를 들게 돼. 스웨인이 근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 스웨인 팔 잘 붙어 있는데요. 스웨인이 명예에 전역했다 했잖아. 이제 팔 한쪽이 날아갔어. 얘는 이제 싸울 수가 없어. 아이오니아랑 전쟁한 것 때문에 얘도 좀 회의감을 좀 느꼈어.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대체 뭔가 녹서스적 시점으로 생각한 거야. 약간 원형적 사고처럼 녹서스적 사고로 스웨인은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잘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녹서스한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이네. 그치. 이제 간파한 거야. 이건 보람 다크윌 황제의 개인의 욕망이다. 이 전쟁은 녹서스한테 이득되는 전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해서 얘가 무엇을 하냐, 불멸의 요새 지하로 내려가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해. 찾았는데 이게 뭐냐면 악마가 봉인됐던 장소. 그래서 악마와 거래를 해. 악마와 거래를 해가지고 악마의 힘을 받게 되는 거지. 녹서스는 약육 강식이기 때문에 어떤 힘이든 세면 그만이야. 얘가 뭐 데마시아처럼 마법을 쓴다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고 악마 힘을 부린다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무조건 힘이 최고야.
그러니까 스웨인이 새로운 힘에 눈을 뜨게 된 거지. 아이오니아에서 뭔가 보고 배운 게 있나 봐. 이렐리아가 각성했는데 나도 각성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이제 각성 장치로 악마와의 계약을 선택했다. 그렇게 해서 보람 다크힐 황제한테 다시 아이오니아 전쟁 중에 있잖아. 보람 다크힐도 거기 있겠지. 그래서 스웨인이 이제 장군 좋았습니다. 야, 너 손이 좀 달라 보인다. 저희가 이번에 불멸의에서 새로운 힘을 개발해냈습니다. 야, 좋다. 가서 싸우자. 우리 또 다시 잘 해보자. 너가 전역한 줄 알았는데 든든하다 하고 딱 뒤도는 순간 푸슥. 뭐냐? Succeeding your father. 아서스. 이게 완전히 보람 다크힐을 처리해버렸어. 보람 다크힐을 Succeeding you 해버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웨인이 권력을 잡게 돼. 녹서스의 이제 권력자가 됐지.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그거야. 보통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나 혼자 이제 다크힐이 황제였잖아. 그럼 내가 황제를 죽였으니까 내가 황제하면 되겠네? 근데 스웨인은 생각이 좀 비범해. 기본적으로 얘는 인간의 욕심이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녹서스의 영광이 중요해. 그렇게 해서 트리파릭스 선언이란 걸 해버립니다. 삼두정치? 오! 이거는 내가 밑밥을 깔렸는데 형이 먼저 얘기해버렸네? 삼두정치. 맞아. 삼두정치를 선택했어. 그래서 삼두정치? 이거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내 설명을 들어봐. 나도 삼두정치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 한 명이야. 삼두정치는 항상 망해왔어. 역사에서. 하지만 이 삼두정치는 좀 다르다. 자, 처음으로 스웨인이 생각했어. 녹서스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녹서스가 가지고 있는 무력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트리파릭스 선언이란 걸 하게 되는데 바로 무력의 다리우스, 책략의 얼굴 없는 자, 예지의 스웨인. 이렇게 녹서스의 힘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삼두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지. 얼굴 없는 자. 쟤는 아직 떡밥이 안 나왔어. 쟤는 누군지 몰라. 그래서 언젠간 제가 챔피언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건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삼위일체를 완성할 수 있게 되지. 난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 스웨인이란 인물이 사실 나도 얼핏 알고는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녹서스밖에 모르는 바보야. 쟤는 진짜 녹서스밖에 몰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략 이런 것도 있지만 녹서스가 먼저야. 나보다. 그렇게 돼서 이제 세계의 힘이 나눠지게 되고 이 힘을 토대로 녹서스는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아이오니아의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 스웨인이 다크힐을 처형하면서 아이오니아와 녹서스의 전쟁은 끝나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는 사람이 있지. 아이고, 검은 장미단은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러네. 그치. 사실 계획이 없었어. 스웨인이 다크힐을 죽이는 건 얘네 그림엔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검은 장미단은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다크힐이 죽었잖아. 허수아비가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우린 어떻게 암약하지? 우린 어떻게 비선실세 짓을 하지? 그래서 검은 장미단이 실제로 스웨인하고 접촉을 하긴 했어. 근데 스웨인이 누구야? 녹서스의 제갈량이잖아. 검은 장미단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그래서 검은 장미단이 기대했던 내용이 있어. 뭐냐면 아까 그 무력의 다리우스 있지. 얘가 아이오니아 전쟁 중에 사실 다른 전쟁에 파견가 있었어. 그랬는데 다리우스도 무력의 정점이야. 여기 녹서스는 무력의 도시잖아. 힘센 놈이 최강이야. 근데 스웨인이 황제를 죽이고 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리우스도 탑이잖아. 그러니까 검은 장미단은 속으로 이거 다리우스가 돌아와서 스웨인을 죽여준다면, 그리고 아니면 스웨인을 죽이지 못하더라도 대치해서 스웨인의 권력을 깎아내린다면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리우스가 스웨인이랑 싸우게끔 만들어야겠다 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검은 장미단은 놓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다리우스가 스웨인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지. 다리우스가
스웨인 빠야. 아, 스웨인 팬클럽 회장이야. 다리우스 스웨인 너무 좋아해. 와, 나도 나중에 머리 좋아지고 크면은 스웨인 같은 사람이 돼야지. 이랬던 인물이 스웨인한테 도끼를 들겠냐고. 그치. 들겠냐? 이렇게 돼버린 거지. 르블랑 입장에서는 씨바 젖됐네. 아이 잣됐네. 이거 어떡하냐. 아이 젖댐스. 진짜 큰일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검은 장미단이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는 있겠구나 해서 녹서스는 두 가지의 대립 상태로 나뉘게 됩니다. 자, 스웨인의 녹서스 충성파, 그리고 검은 장미단의 녹서스 암약파. 자, 그러면 이제 녹서스는 이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두 세력도 각자의 신복들이 있을 거 아니야. 스웨인 쪽 선수 입장합니다. 다리우스, 무력의 최강. 녹서스의 최고 장군 다리우스. 그러면 이에 대항하는 르블랑 세력의 선수 입장. 블라디미르. 그러면 이것만으로 좀 심심하잖아. 자, 스웨인 쪽에서 드레이븐과 카타리나가 추가됩니다. 드레이븐은 뭐 다리우스 동생이니까. 그치. 근데 사실 다리우스보다 드레이븐이 먼저 호응해줬어, 스웨인한테. 그래서 다리우스는 이 이유도 있었어. 스웨인을 흠모하기도 했고 존경하기도 했는데, 스웨인이 녹서스를 장악할 때 드레이븐이 스웨인한테 호응해주고 엄청 많이 도와줬어. 그렇게 해서 다리우스도 원래 그랬는데, 동생도 여차 동생도 저쪽에 있으니까 나도 저쪽에 붙어야겠다. 그래서 붙은 거야. 그리고 카타리나, 이건 좀 복잡한데, 이거는 이제 또 르블랑 쪽 세력 소개하면서 한번 또 얘기해줄게. 자, 르블랑 선수 2명 더 입장. 앨리스와 카시오페아. 여기서 내가 얘기할 게 그건 거야. 카타리나랑 카시오페아는 디쿠토 가문이라는 이제 귀족 자제야. 귀족 자녀야. 귀족 자녀. 근데 이 디쿠토 가족은 원래 검은 장미단이야. 검은 장미단 쪽에, 검은 장미단 타벌에 속하는 귀족이야. 근데 이 디쿠토 장군, 그러니까 디쿠토 이 가문의 대빵 카타리나의 아빠가 배신해, 검은 장미단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카타리나는 원래부터 스웨인의 이런 사상에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고, 디쿠토 이제 자기 아빠도 이제 검은 장미단의 반기를 들어서 스웨인 쪽에 붙게 됐는데, 결국엔 디쿠토 장군은 나중에 암살을 당해. 그래서 죽었어. 지금 없어. 근데 검은 장미단에 남겨진 사람도 있잖아. 이제 카타리나의 엄마, 그리고 카시오페아는 뼛속까지 검은 장미단이야. 그래서 이제 그 카타리나의 엄마가 카시오페아한테 그래. 야, 우리 이대로 가면 밀린다. 너가 새로운 힘을 찾아줘야겠다 해서 저기 슈리마 사막으로 가. 그렇게 해서 초월체의 힘을 갖고 와. 그래서 제 모습이 저렇게 된 거야. 이 자세한 내용은 또 슈리마 편 다룰 때 한번 또 얘기를 해줄게. 오케이. 자, 그렇게 돼서 이 두 진영이 현재 녹서스를 이루고 있다. 대립하고 싸우고 있다. 한 명 빼먹었구나. 앨리스. 앨리스는 원래 귀족 가문인데, 녹서스의 귀족 가문인데, 그림자 군도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그림자 군도에서 지금은 살고 있어. 근데 이제 검은 장미단이랑 협업 관계라서 또 검은 장미단 일도 겸사겸사 도와주고, 검은 장미단은 또 앨리스한테 이제 산재물도 좀 넣어주고 사식 좀 넣어주고 이런 관계로 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녹서스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 뒤로는 이제 내용이 진행 중인 상태야. 그래서 녹서스 저번에 데마시아 했을 때는 데마시아의 기반, 데마시아의 기틀 이런 걸 위주로 했잖아. 녹서스는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군국주의, 제국주의, 그 팽창주의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스토리가 좀 더 많아.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의 대부분 녹서스기 때문에 이런 배경 설명 같은 것도 사실 산후자리에서 끝나거든. 그렇게 해서 르블랑과 스웨인 세력이 녹서스의 대립구도를 만들면서 녹서스를 성장시키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녹서스라는 나라는 사실 이미지랑은 굉장히 다른 나라긴 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좀 음습하고 좀 꺼림칙하고 이런 기분보다 조금 더 원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여기는 모든 게 다 평등하긴 해. 힘만 있으면 평등해. 그 대신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는 살아남고. 딱 녹서스는 그런 세계관이야.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조금 한따까리 한다는 사람들은 녹서스로 가서 내 힘을 증명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 약간 호두월라 같은 느낌이네. 그치. 비슷하네. 실제로 좀 비슷해. 호드도 조금 더 무력에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막고라가 그치. 짱이잖아. 막고라가 짱이잖아. 그리고 데마시아도 얼라이언스처럼 조금 더 질서, 균형 이런 게 좀 더 되어 있지. 그렇게 해서 이제 녹서스는 현재 진행 상태고, 지금도 이제 계속 이 두 명의 대립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그거야. 일단은 녹서스는 아직 떡밥이 좀 많아. 얼굴 없는 자도 그렇고, 그리고 얘들이 이제 디쿠토 장군의 내용도 그렇고, 또 다른 암약하고 있는, 그리고 모데카이저도 지금 아직 있잖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스토리가. 또 워낙 다양한 힘이랑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또 트러블 메이커지. 룬테라의 트러블 메이커야. 사실 녹서스가 다 막 손 뻗고 있으니까. 슈리마 일부도 얘네들 거고, 그리고 저기 아이오니아도 아까 침공했다 했잖아. 아이오니아가 완전히 자기 땅을 수복한 게 아니라 몇 군데는 또 녹서스 땅이야. 근데 그건 있어.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녹서스는 땅을 이제 뺏었잖아. 그러면 그 땅은 이제 녹서스화 되는 건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녹서스는 어떠한 식민지의 형태를 띠냐면 존중의 식민지의 형태를 띠어. 굉장히 정상적이지? 굉장히 건강한 식민지의 형태를 띠지? 그 지방의 종교, 인종 다 인정해줘. 너네 녹서스인 거 인정해? 그럼 인정하죠. 그럼 하고 싶은 건 다 해. 이런 거지. 그치. 옛날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딱 이런 정치를 펼쳤었어. 민족 융화 정책. 그러니까 그 지방의 것들,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존중받아야 될 것들을 존중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처럼 이런 녹서스도 그러한 비슷한 식민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굉장히 건강한 식민지 형태지. 녹서스라는 나라인 것만 인정하면 그쪽 지방은 아무런 문제 없는 거야. 너희들 할 거 해. 괜찮아. 녹서스 안에서 다 평등해. 그러니까 스웨인이 어느 날 갑자기 악마팔을 들고 와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 녹서스니까 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녹서스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된다. 혹시 좀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녹서스의 챔피언 중에 얘는 녹서스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있었나 혹시? 난 사실 이제 저번에 우리 데마시아 편 할 때 좀 기대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너가 녹서스 다음 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서 모스트 챔피언이 탈론이라 그랬었잖아. 탈론, 그치. 근데 탈론은 나는 그래서 사실 나도 탈론이 난 워스트 챔피언이 탈론이었거든. 시발 새끼 라인전만 하면 나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탈론에 대한 내용들이 좀 궁금하긴 했어. 탈론에 대한 내용이 궁금했구나. 이거는 내가 왜 굳이 안 넣냐면 탈론이 이 녹서스의 이야기에 끼치는 내용이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이 많이 없어서. 탈론은 어떤 인물이냐면 디쿠토 장군 밑에 있는 신복이야. 오른팔이야. 근데 둘이 만나게 된 것도 조금 재밌는데, 원래 탈론은 뒷골목 출신이야. 뒷골목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데 디쿠토 장군이 지나가다가 탈론을 만난 거야. 근데 탈론이 굉장히 호전적이야. 내가 뒷골목에서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저기 보이니까 개센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아. 한번 붙어봐야지. 딱 주먹을 휘두른 순간 털렸어. 그래서 나를 이긴 남자는 너가 처음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디쿠토 장군도 얘 좀 치는데? 야, 너 내 부하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곽철용 마냥 너 내 부하할 생각 없냐? 그래서 근데 이제 곤이랑 다르게 탈론은 바로 오케이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디쿠토 장군을 따르게 되는데, 디쿠토 장군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살을 당해서 죽게 돼. 그래서 이제 탈론은 그 암살자를 찾게 되고, 그리고 옛날에 카타리나랑도 관계가 없지 않을 거 아니야. 왜냐면
디쿠토 장군의 양아들 같은 존재야 탈론이. 근데 예전에 그 카타리나 챔피언 잘 보면 여기 눈에 상처가 있거든. 그 상처가 탈론이 남긴 상처야. 그 카타리나가 임무를 실패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때 녹서스는 좀 자비가 없어. 자기 딸이라도 그냥 탈론한테 암살을 실패했다는 이유로 카타리나를 죽이라고 탈론을 보내거든. 그때 이제 남겨진 상처야. 카타리나한테 탈론이 그은 거야. 카타리나 눈에다가. 근데 그 후로 조금 원래 관계가 소원했다가 디쿠토 장군이 죽고 나서 의지할 곳이 서로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제 조금 친밀한 관계가 됐는데 오히려 이제 탈론은 카타리나를 걱정해. 왜 걱정하냐면 스웨인의 그 악마의 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순수 무력이다. 무투파야 무투파. 그러니까 스웨인은 뭔가 뒷공작이 있을 것 같다. 스웨인을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근데 또 카타리나는 탈론을 걱정해 반대로. 내 아버지지만 너무 내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고 있다.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지금 서로 응원하는 사이다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녹서스에서 좀 궁금한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난 사실 다리우스와 가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아, 다리우스랑 가렌의 관계. 왜냐면 이번에 롤 신스킨 나왔잖아. 아, 그치. 근데 생각보다 실망할 수도 있어. 그래? 내가 이거를 나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 그래서 가렌을 좀 살펴볼게. 여기 나무위키가 물론 맹신하면 안 돼. 나무위키는 항상 검증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눈에 보이는 게 금방 찾을 수 있는 게 이쪽 자료라서 이걸 보는 거야. 챔피언 관계 보여? 다리우스가 없어. 다리우스가 없지. 사실 가렌과 다리우스가 직접적인 전투를 했다는 장면이 없어. 서로 그러니까 각 국가의 최고의 무력이라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뭔가 이런 기록상에 다리우스랑 가렌이 맞붙어서 싸웠다 전쟁에서 이런 내용이 없어. 약간 그거랑 똑같네. 여포랑 조자룡. 그치. 둘이 사실 직접적으로 싸웠다는 전투에 대한 내용이 한 번도 없었잖아. 그치. 근데 뭐만 하면은 일러스트나 진상공 목사마 이런 거 보면 여포랑 조자룡이 싸워. 그치, 맞아.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어. 진상공 목사 4 보면은 조비랑 조은이, 조자룡이랑 그 처음에 오프닝에 나오잖아 둘이서. 근데 그 나이대 생각해보잖아. 조비가 그 정도 나이대면 조자룡은 저기 꼬부랑 할아버지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서로 그냥 좀 비슷한 포지션에 있으니까 계속 붙이는 것 뿐이지 역사적으로나 이제 기록적으로 봤을 땐 사실 둘이 크게 접점이 없어. 오히려 가렌은 카타리나랑 접점이 더 많아. 그치. 둘이 사랑에 빠지잖아. 둘이 좋아하니까. 럭스랑 카타리나가 실제로 만났다라는 언급이 있어. 그래서 럭스가 카타리나한테 실제로 손이라도 좀 잡고 다녀요 라고. 카타리나한테. 럭스도 사실 뭐 카타리나가 싫지는 않나 봐. 뭐 그런 내용이 있어. 뭐 갑자기 다리우스랑 가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사실 뭐 럭스는 그럴 것 같아. 데마시아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우리가 저번에 데마시아 편을 다뤘을 때 난 내 생각 이상으로 되게 꼰대 집단이라고 생각했거든. 그치.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찌 보면 럭스는 마법을 사용해야 되는 마법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꽉 틀어막혀져 있는 꼰대적인 성향의 데마시아에서 이렇게 자유분방한 성격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오빠 여자친구잖아 하고 그치.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지. 그치. 뭐 여친이랑 손잡고 다니는 게 어때서? 뭐 어때서? 그리고 딱 그 성우님 연기하는 톤만 봐도 그런 약간 발랄한 여자아이 그리고 조금 더 순수한 그런 암약하지 않은 가렌도 사실 럭스의 그런 면을 지켜주고 싶어 했고 좋은 오빠지. 럭스의 그런 성격을 인정해주고 너가 정치에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많으니까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다. 뭐 또 뭔가 있나? 녹서스에서 또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만한 게 있으려나? 아 그래 이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 렐은 그 검은 장미단 소속에서 실험받는 실험체였는데 근데 이제 탈출하고 나서부터 이제 녹서스의 약자들을 지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 됐고 소속은 녹서스인데 녹서스야. 그러니까 실험체야. 검은 장미단의 실험체였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약간 스웨인 쪽에 붙을 수 있겠네. 뭐 근데 사실 스웨인 쪽에 약간 나는 제 3세력이라 생각해. 스웨인도 기본적으로 녹서스의 영광을 바라지만 약자 도태는
스웨인도 인정하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일 수 있겠다. 그러면 약간 대마시아의 그 저기 사일러스 같은 느낌일 수 있겠네. 그치. 근데 내 생각엔 이쪽이 좀 더 강해. 녹서스의 보유건. 약간 힘없는 자들을 지키는 거는 렐밖에 없으니까 녹서스에서. 왜냐면 무력이 최강이니까. 그리고 좀 특이하게 볼 만한 거. 리븐. 리븐도 좀 있잖아. 리븐은 근데 스토리가 한번 바뀌었어. 그래서 원래는 뭐 좀 복잡하게 있었잖아. 뭐 신지드랑 악연이 있었고, 뭐 신지드의 희생양, 뭐 원래 그 신지드의 그 화학폭탄 그 작전을 리븐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장군이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이오니아 침략 전쟁 도중에 깨달음을 얻고 아이오니아에게 속죄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야스오랑 조금 관련이 있더라고 보니까. 맞아. 야스오의 스승을 죽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리브는 아이오니아 할 때 좀 더 설명하려고 일부러 좀 남겨놨어. 그리고 브라이어는 조금 독특한데 얘는 얘도 검은 장미단이야.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면 무조건 검은 장미단이야. 검은 장미단의 이제 실험체. 얘도 똑같은 실험체였는데 이제 스웨인한테 붙잡혔다가 탈출해. 지가 탈옥해가지고 깽판 치고 다녀. 사미라도 얘도 좀 독특한데 원래 얘가 슈리마 쪽 출신인데 힘을, 권력을 얻고 싶어서 녹서스의 군인으로 입대한. 그래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 녹서스의 군인. 클레드 민중 영웅이네. 녹서스의 모든 전쟁에 참여했다. 아니 뭐 전쟁 영웅 그냥 일단 이 정도 언급. 이거 더 자세히 들어가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넘어가자고. 그냥 이렇게 함축됐다. 탈론은 아까 얘기했지. 그 베이가 얘도 좀 독특해. 얘는 그 모데카이저한테 납치된 요들인데 모데카이저 밑에 있다 보니까 개세졌어. 그런 컨셉. 그리고 신짜오도 저번에 그 데마시아 편에서 얘기했지만 녹서스의 검투사였는데 데마시아로 편입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뭐 밑에도 뭐 내용이 좀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좀 넘어갈게. 관련 챔피언이라서. 오케이. 녹서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은 어떤 나라가 될까? 일단 녹서스에서 지금 우리가 주로 다뤘던 내용 중에 많이 나왔던 게 아이오니아니까. 그치. 우리는 다음에 아이오니아를 한번 다뤄볼 거야. 아이오니아는 쉽게 말해서 동아시아의 문화를 담고 있는, 동아시아를 표방하는 그런 대륙이야. 한국 챔피언도 있고, 한국형 챔피언도 있고, 중국형 챔피언도 있고, 그리고 일본형 챔피언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리고 조화를 꿈꾸는, 그리고 평화로운, 신비한 힘이 감도는 like 판다리아 같은 느낌? 와우로 치면 그런 느낌의 땅인데, 아이오니아도 이런 평화 속에 있다가 또 이렇게 평화 속에 있으면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되잖아. 녹서스가 침공하면서부터 많은 게 바뀌게 되고 많은 챔피언들이 생겨나게 돼. 그런 내용을 다음 편에 한번 다뤄볼 거야.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끝.